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일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고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 정도로 맞췄는데요. 국내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19%, 코스닥이 1.40%로 장 초반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작년 연간 매출을 279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런 실적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과 더불어서 게임, 로봇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일부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제 1월의 첫 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7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경구용 치료제를 추가로 들여온다고요?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주에 국내에 도입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총리는 다음 주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며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화이자 총 76만 2천 명분을 계약했고요. 여기에 머크앤컴퍼니에서 총 24만 2천 명분을 들여옵니다. 종합해보면 약 100만 명 분량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김 총리는 이 중 일부 계약 물량이 다음 주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입 날짜는 오는 13일 전후가 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치료제는 이렇게 도입이 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방역 패스 정책 효력 정지를 놓고 법원의 첫 번째 신문이 열립니다. 김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나요? 네,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갔는데요. 김 총리는 방역과 인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 패스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패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보완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길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에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적인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검사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 등 꾸준히 검역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논란도 또 많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기업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정 실적 자세하게 설명 좀 도와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28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300조의 대기록이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21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279조 400억 원, 영업이익은 51조 5,7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치고요. 영업이익도 2018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최대 매출인데요. 4분기에는 매출 76조 원, 영업이익 13조 8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그리고 50%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인 3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12% 줄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에 일회성 특별 경려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 이상 오른 77,700원대의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최대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겨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네, 반도체 판매가 호황을 보이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견인한 겁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이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 95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하며 우려가 컸지만 실제 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IT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면서 서버용 디램 수요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외에 3세대 폴더블 폰 판매 호조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출시 3주 만에 글로벌 판매 200만 대를 넘기며 지난달 삼성전자는 작년 폴더블 폰 연간 판매량이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도 메모리 부분 호황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주변에도 갤럭시 이 플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짚어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 오늘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에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시원하지 못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 빠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도 조기 긴축을 시사했던 당일보다는 낙폭 깊지 않았습니다. 약세 보였지만 보합권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에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현재 1.18% 오른 2,95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1.44%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99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수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으로 돌아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도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지만 매도폭은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 줬습니다. 현재 164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재 37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게임주들의 약세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 반등 나오면서 주가도 반등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긴축 우려감이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었죠. 하지만 게임주들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게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소위 말하는 돈 버는 게임, P2E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현재 18%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거래소인 오픈시가 기업 가치가 133억 달러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현재 2.5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현재 8.54% 오른 1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방안을 보고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여졌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탈모약의 성분인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고 또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라면서 경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했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출연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현재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JW 신학은 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약품도 10%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랩스도 현재 1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서 말했듯이 2021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잘 가고 있죠.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오름세가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오면서 급락세 보여졌었는데요. 현재 이 시각은 소폭이지만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시기가 다가오면서 급락을 하다가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나가면서 오늘은 70만 원 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로 훈풍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일시멘트가 있습니다. 최근 한일시멘트가 시멘트 가격 상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졌었는데요. 하지만 전날 장후에 자사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0%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네오팩트 있습니다. 강세 보이고 있죠. 현재 이 시간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최근에 삼성의 로봇 시장 참여로 관련 시장의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오팩트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인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네오팩트의 스마트 글러브를 직접 착용한 사실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오일이 있습니다. S오일이 유가와 정제마진 강세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석유 제품 재고가 6년 중 현재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추가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9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오늘은 순항을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는 그대로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1,202원 기록하고 있고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지금 종목별 수급 상황은 어떤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SNK,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롯데케미칼, DB하이텍, 카카오페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투스홀딩스, 이녹스 첨단 소재, 파인테크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 기조인 가운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일 이제 미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이제 진정이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반등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오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지수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을 들어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이런 게임주들이 오늘 좀 강한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CES 관련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역시나 계속해서 개별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분간 역시나 이제 지수 흐름보다는 이러한 개별 종목들의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글로벌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런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첫 한 주간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또 새롭게 이 시간에 국내외 경제를 짚어주실 분 새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첫 주 좀 짚어볼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12월 5일에 있었던 이 FOMC 정례회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보다도 뉴욕 증시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회의록 주요 내용 그리고 국내외 지수 흐름 좀 먼저 짚어볼게요. 네, 사실은 이번 주에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이 잠정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의 흐름과 미국을 본다라면은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많았었죠. 예를 들자면은 화요일에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오늘 밤에는 ISM 제조업 서비스 PMI,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빨리 하게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 내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요일, 안 그래도 보수적이었던 증시가 수요일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좀 더 강한 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테이퍼링 좀 더 빨리 한다, 경제 정상화가 좀 더 빨리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 전에는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관련 문구에서 인플레이션 앞에 일시적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이 이번에 빠졌죠.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장기화돼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걸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이 최대 고용 달성, 완전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에는 경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서 이직이 좀 많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좀 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정책과 금리에 대한 정상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더 빨라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진다. 당연히 채권 금리에 빠르게 반영이 되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종목이죠.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온 거죠. 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좀 더 세게 조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좀 더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라면은 기술주, 바이오주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은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 시점이 2분기 혹은 3분기 예상하는 전문가들 많았었는데 이보다도 한 분기 정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는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주들의 조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많이 올라주긴 했었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하반기 때 좀 힘드셨던 분들이 올해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 시장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 100이었다라면 계속 90, 80, 70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줄어드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돈이 100에서 50으로 줄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종목이 10종목에서 5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10종목에서 2-3종목으로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투자자들의 자금 자체가 말라버렸다. 그러면은 주식을 매입하는데 좀 더 신중해지고 좀 더 안정을 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승을 좀 더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좀 더 이 리스크가 좀 더 적은 종목 쪽으로 시장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 종목들, 국내 코스닥 시장 본다라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줬죠. 그런 이유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본다라면 바이오주, 게임주, 그리고 이 2차 전지 소재주 대부분 고밸류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였는데 이제는 꿈을 꾸는 것보다는 숫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샀을 때 좀 떨어질 자리가 좀 적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밸류에이션 낮은 섹터는 무조건 좋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실적에 대한 얘기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아도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좋은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22년도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거나 좋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있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그런 섹터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은행 그리고 정유, 자동차, 철강과 같이 작년과 금년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금년이 좀 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싼 이런 섹터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박스권에서 상당히 좀 오래 머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시장 자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기업 실적보다도 유동성의 힘이거든요. 기업 실적은 지금 2,90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 실적입니다. 실적은 상당히 좀 선방할 것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박스권 상단을 뚫기 위해서 박스권 상단을 높이 본다라면 한 3,200 정도 될 것이고 낮게 본다라 그래도 한 3,100 정도 될 텐데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유동성의 힘이 필요한데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없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박스권은 상당히 얇아진 2,900에서 3,100 정도의 박스권이 되겠지만 이 안에서의 이 섹터들에 있어서의 로테이션은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그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적 위주의 또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 상승이 또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양날의 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국내 상황도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환율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1,202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환율도 조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지만 그래도 환율도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150원에서 1,180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이번 주에 테이퍼링 얘기 강하게 나왔고요. 금리 강하게 움직였고요. 환율도 1,200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내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미국에 있어서의 달러에 대한 양이 줄어들었다. 달러도 사실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달러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희소 가치가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좋아 보입니다. 국내 원화는 그대로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여기서 약세를 보인다? 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떨어져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또 1,200원에서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큰 폭으로 약세가 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는 수출주에는 그래도 유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년에 상당히 유망한 섹터를 꼽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타처하더라도 반도체와 자동차,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출주가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달러가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달러가 국내에서 봤을 때 희소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수출주에는 유리한 환경이긴 하고, 그리고 미국에선 테이퍼링 우려감이 팽팽히 좀 맞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1,200원에서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자체는 원화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약세가 되는 환경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환율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주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시장에서도 충격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세 주나 남아있는 1월입니다. 과연 1월 효과 누릴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1월 효과를 보실 때 보통 대체적으로 1월 효과를 전망하는 가장 좋은 움직임은 이 배당락일이라 그러죠. 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28일이 배당락일이었습니다. 배당락일 이후 5거래일 정도를 보통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작년에서 이어지는 5거래일과 재작년에 이어지는 5거래일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매수 금액 20년 배당락일 이후 5거래일 동안 개인은 5.2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21년 배당락일 이후 5거래일 동안 개인은 5.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한 금액 자체는 5.2조 원과 5.3조 원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거래 대금인데요. 작년 1월을 본다라면 작년 1월 거래 일수 전부 통틀어서 20조 원 이하의 거래 대금이 나온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조 원을 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은 특별한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국내 코스피에 대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건 외국인이었는데요. 항상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시장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의 움직임 정도, 커플링 정도는 80% 이상의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1월 본다라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금일 같은 경우도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금일 제외하고서는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의 매매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기관이 이 차익 매매, 금융투자 중심이 된 차익 거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금융투자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작년과 금년 1월 초의 주가 지수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죠. 금년에는 지금 사실 상승하기보다는 좀 금일 같은 경우는 상승하지만 하락에 대한 모습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월 말 정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앞두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물론 상장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1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다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비우는 특히 2차 전지 관련한 ETF들은 많이 비워놨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 IPO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있어서 시장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은 이 종목을 더 많이 담아야 됩니다. 특히 ETF에서. 그렇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1월 말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1월 달에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월 전망을 좀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또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유력한 상황인데요. 그럼 상반기 전체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사실 환율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에 사실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철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철강은 이 주가가 최근 들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는 살아났고 철강주들은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철강주들 가격 메리트도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도 사실은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반도체 가격 디램의 하락이 상당히 가파랐다가 디램 하락이 거의 멈추는 정도의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철강주 같은 이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던 이 수출주들, 특히 수출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의 무역 수지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 많습니다. 분명히 4,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더 많죠. 미국은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많은 확진자 수의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정상화에 좀 더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은 주가적으로 먼저 반응이 되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코로나 영향은 상대적으로 3차 접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점차적인 감소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국내 경제에 대해서 점진적인 회복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제는 분명히 이 회복하는 모습,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글로벌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많이 사줘야지 사실은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데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특히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이라든지 은행, 이 자동차, 정유 이런 섹터들은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 안에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보신다라면 금년 증시는 굉장히 어려운 증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답답하지만 종목별로는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온 종목들도 충분히 발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리해보면서 상반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다음 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 한 주 가장 좀 시장에 충격이 됐던 게 이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그래서 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고 국내 증시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는지 이제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면 네. 이게 뭐람? 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드렸습니다. 사실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3번? 어차피 올해 인상하는 거 새롭게 발생된 악재 아니다. 어차피 6월 달부터 총 3번 인상하나 3월 달부터 총 3번을 인상하나 어차피 총 올해 금리 인상의 횟수는 3개로 동일하다. 네. 새롭게 발발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절대로 한 방에 못한다. 만약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긴축한다,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시장에 출현되었을 때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조금씩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줄여가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미국 증시 낙폭을 줄였고 오늘 코스닥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우려스러운 이야기들, 네. 마음 아픈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저는 이게 뭐랑 조삼모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 잠깐 띄워놓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미크론이 터지고 나서 확산되고 나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FOMC 회의에서 또 조기 테이퍼링 우려,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또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자, 금리 인상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롭게 발발된 악재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자, 이 파란색 음봉권의 캔들이 크기가 클수록 매도세의 파워가 강력한 겁니다. 자, 바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3%라는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 캔들만 보면은 엄청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끝에는 뭐가 있었다? 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 즉, 지금의 구간은 자, 나스닥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올라가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올라갔었던 그 추세 하단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찍어 누르다가 매수세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런 캔들의 모습이 자, 어제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나게 됐고, 자,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13%밖에 안 떨어졌어요. 전일자 마이너스 3.33% 급락했는데 그 낙폭의 크기를 굉장히 줄이면서 마치 하방 경직했는데 여기를 더 이탈 안 하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과거에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 반복되었을 때 어디가 저점이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자, 오늘자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 마이너스 5% 급락했는데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장전에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1%, 1.5%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네. 5%가 넘게 빠졌어요. 맞아요. 네, 이거 복구를 하려면 3% 이상 더 올라가야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미국 증시 자, 하방 경직 보였다. 근데 하방 경직 보이고 나서 자,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한 일주일 정도 한 번 더 여기서 조금 기가 조정 거치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 나스닥 지수가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가 다음 주까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격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코스닥 지수 이번 주 마이너스 5% 급락한 것에 대한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면서의 반등이 나타나게 될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알겠습니다. 빠졌다 올라갈 때 네.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네.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 종목군들을 지수 반등할 때 봐야 된다라는 네, 좀 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강세였던 업종을 살펴보자면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CES 2022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여러 기업들이 뭐 관련된 기술들을 내놓으면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에도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 몇 가지만 좀 브리핑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임원분께서 좋은 소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발언을 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의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네. 240조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분명히 반도체 바이오, 로봇과 인공지능에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하는 건 알겠고 그러면 로봇과 인공지능, 여기에서 뭐 M&A나 뭔가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네. 지수 빠질 때, 자, 어제만 해도, 엊그제만 해도 코스닥 2%, 코스닥 3%, 이틀 동안 5% 박살나니까 로봇 관련주들 고점에서 네네. 차익실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 올라가고 삼성전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로봇 관련주의 수급이 좀 강하게 다시 몰리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자, 로봇 관련주들 우리는 12월 13일에 한 달 전에 로봇 관련주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네. 여기서만 상한가를 한 10번 잡은 것 같아요. 12월 그리고 1월 달 동안. 근데 오늘 자, 퍼스텍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생방송 중에 플러스 29%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 종목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자, 바로 내일의 붐에서
자,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장중 상한가 마감이 된다면 인사를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이 아니라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네. 민경철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 간단하게만 브리핑 드리고 뭐 기타 AS는 잠시 후에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로봇 관련주들 자, 유진 로봇도 직전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이틀 동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자, 플러스 22% 급반등하면서 직전의 고가까지 한 방에 회복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승 동력은 무엇인가? 이 로봇 관련주들 실적 좋아졌는가? 공급 계약 체결했는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조만간 임원분께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만 했는데 그 말을 시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뭔가 투자, M&A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이거래일 동안 무너졌는데 자,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빨간불 켜고 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솔직히 말하면 좀 심하게 좀 빠졌죠 우리 지수가.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폭락장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일단 오늘 한숨 돌렸다. 그리고 다음 주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로봇 관련주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를 추격 매수하세요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 궁금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오늘 특징주로서의 로봇 관련주가 어.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드렸다? 12월 13일에 네. 로봇 관련주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려서 이미 상한가만 몇 10번 번이죠? 이상 오. 좀 노려봤다라는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주들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지금 접근은 위험하지만 오늘 특징주를 언급해 주셨고 또 다른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인물들을 바꾸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네.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 애인 말에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고 우리 여론조사 결과는 네. 믿을 게 못 된다라는 풍문이 있어요.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전체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고작 1,000명, 네. 고작 1,000명, 많아야 2,000명, 3,000명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매주 바뀌어요. 매주 누구는 뭐 몇 퍼센트 올랐다가 몇 퍼센트 떨어졌다가 이게 네. 표본이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명한테밖에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1등했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1등했다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1등했다가 그 조항 문구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또 달라집니다. 맞아요. 적합도는 뭔가요? 또 이제 뭐 보수 대통합을 했을 때 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그 질문 자체에서도 지지율이 달라지지만 표본 1,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그거 결과 따라서 어제는 지난주에는 안철수 관련주가 폭발했다가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폭발했다가 지금은 또 윤석열 관련주가 폭발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와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그동안 잘못들은 과오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손을 잡아서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면서 자 윤석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에 이제 각을 세웠을 당시에 네. 현재 정권과 각을 세웠을 당시에 갑자기 지지율이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웅진도 자 보면은 자 800원짜리가 4,000원까지 5배 폭등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가 대비 반토막 났다가 이제 여기서 거리대금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윤석열 관련주들이 바닥 찍고 이 바닥에서 갑자기 당대표와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네.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론조사 결과 뭐 계속 뭐 대선 전이니까 이번 달 계속 나올 건데 계속 뒤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렌시스도 윤석열 관련주로 오늘 장대양봉 뽑아내는 모습이다. 그리고 엔리능률 자,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자, 과거에 2,000원짜리가 1,500%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다가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반등 나오고 있다. 우리 윤석열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뭐 서현 탄메탈, 뭐 덕성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바닥에서 윤석열 관련된 시세로 정치 테마주로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관련주는 자 저점이 여기였죠. 우리가 이 시세가 나오기 전 저점 여기. 그러니까 네. 대선 끝나면은 다시 한번 직전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까지 빠질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유효 기간은 3월달 대선 끝나기 전인
네, 1월 달 중에 올라가는 시세 노려보면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우리 분할 매도 청산 관점으로 수익과 행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내일 앱음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오르는 종목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이런 시장 점검도 받아보시고 또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퍼스텍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차트를 보려고 하니까 HTS가 멈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퍼스텍 리뷰 간단하게 들어보고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퍼스텍 리뷰를 하기 앞서서 네. 우리가 12월 27일 월요일 방송에 있었던 종목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소개를 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특수건설입니다. 12월 27일, 네, 우리 월요일에 자,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브리핑 드리고 나서 주가 11,500원에서 자, 13,000원까지 20% 폭발했습니다. 행운이 터졌어요. KSP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브리핑 드리고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자, 1,980원까지 뭐 3%든 5%든 수익이 났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보겠습니다. 12월 27일 우리가 방송에서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자, 8,300원짜리가 9,800원까지 2주 만에 몇 프로 올라갔죠? 자, 1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개 종목 중에 3종목이 다 올라갔다. 네. 3종목 행운이 다 터졌다. 근데 아픈 손가락이었던 우리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상한가를 쳤을 때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우리가 바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한번 눌렀다 가는 것도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렀다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네. 자 12월 27일 만약에 방송 보시고 네, 여기서 공략하셨던 분들 혹은 지지선 부근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이거 내가 네 종목 다 와갔는데 퍼스텍만 안 가네 하실 수 있었지만 딱 2주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퍼스텍이 상한가를 치면서 네, 매수한 모든 분들 방송 보고 매수해서 네, 우리 저가의 분할 매수 진행하신 네, 지지선 대행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7일 대시세 초입이라고 저격해드린 종목들 4종목 중에 3종목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퍼스텍 장중 상한가 치면서 4종목 모두가 3에서 20% 가까운 뭐 3종목이 18%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20% 정도 했습니다. 10% 정도 네, 수익권 도달했고 뭐 어찌됐건 지수 안 좋았는데 네. 뭐 지난주 이번주 지수 안 좋았는데 우리 4개 종목 전부 다 18%, 10%, 3%의 상승률을 가져갔다. 이게 행운이 터졌다. 그럼요. 근데 이 네. 행운이 이때 방송 종목만 터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방송 종목도 터트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터트릴 종목 얼른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자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에 자 뉴스 같은 것 좀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자 제가 이제 네 우리 폴라리스 우노 관련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폴라리스 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어쩌고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폴라리스 우노가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제 탈무 정책 관련된 이슈로 좀 이슈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2,000원짜리였던 주식이 7,500원까지 3배가 폭발했습니다. 끼가 있던 종목이라는 것엔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 살 것인가? 아니죠. 어디서 사야 되죠? 반토막 하거나 네. 3분의 1 토막 할수록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 관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브리핑을 드렸는데 7,500원에서 4,000원까지 마이너스 30% 무너지고 그리고 이중바닥 이 박스권 구간을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가격 조정 끝에 기간 조정 힘없이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지나다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장에서의 그런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직전의 고가 매물들을 한 방에 뚫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자, 7,500원 2월 달부터 거의 1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큰 시세 없이 우하향만 기록하다가 바닥만 기다가 오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의사를 주식시장에 천명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모베이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곤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자, 이거 선을 한번 그어보고 가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자, 일봉상 저점과 고점 자, 등락폭이 큽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정도인데 지금의 구간이 자, 바닥권 영역에서 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 오늘 좀 강력한 좀 매기가 장중에 좀 유입이 됐었고 네.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오히려 네, 우리 막판에 좀 싸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모베이스 두 번째 종목으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길게 볼 게 아니라 1월 달 네, 단기적인 시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 한국 프렌즈입니다. 자, 실적 굉장히 청산가치 높은 기업인데 자, 바닥에서 오늘 자, 거래대금 증가하는 자, 직전의 고가를 미비하게나마 돌파하는 그 시작점의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저평가 종목이고 두 번째 직전의 매물 돌파한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오늘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으로 제가 저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앱은 오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힘든 시장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